안녕하세요, 서비기관사입니다. 제가 3박 4일 상륙을 갔다 와서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착화 순서와 비틀림 진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어링 오더, 즉 착화 순서는 균등한 착화 간격과 비틀림 진동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택해야 합니다. 1. 회전력을 되도록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등간격으로 폭발시킨다. 2. 인접한 실린더가 연속해서 폭발하지 않도록 한다. 3. 크랭크 축의 비틀림 진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4. 흡 배기가스가 상호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우리 예전에 토크 관련해서 공부할 때 착화 순서에 대해서 살짝 공부해 봤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는데요. 착화 순서 구하기 한번 해볼까요? 이행정 6실린더를 가정해 봅시다. 이행정은 1회전에 전 실린더가 폭발해야 하니 360도 나누기 6 하면 60도 간격으로 실린더를 배치합니다. 1번부터 폭발한다고 하면 다음에 2번은 오면 안 되겠죠? 인접한 실린더이니까요. 그러면 3번, 4번, 5번, 6번이 올 수 있는데 책에는 보통 마지막 실린더를 두 번째에 넣더라고요. 그러면 6번을 한번 넣어 줍시다. 1번, 6번, 나머지 2, 3, 4, 5인데 이 녀석들이 안 겹치게 순서를 짜려면 2번, 4번, 3번, 5번 또는 3번, 5번, 2번, 4번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지요. 그런데 앞번호부터 먼저 폭발하게 설정해 주면 1번, 6번, 2번, 4번, 3번, 5번입니다. 162435 162435 왜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할까요? 나중에 문제에 나옵니다. 이행정 6실린더 착화 순서. 이 문제는 외우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행정 6실린더 착화 순서는 외워줍시다. 162435 선박에서 일해보면 이 표랑 실제 엔진의 착화 순서는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이행정 6실린더는 뭐? 162435 일단 외워주자 이겁니다. 이제 그 어렵고 어려운 비틀림 진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랭크 축은 질량이 분포하고 있는 복잡한 형상의 탄성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작용하는 가스의 폭발력에 의해 비틀림 진동을 비롯하여 종진동, 횡진동 및 이들의 연성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 비틀림 진동은 문제가 많이 되어 와서 디젤 기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탄성체는 그의 탄성과 질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고유 진동수로 진동을 합니다. 여기에 외력, 엔진에서는 연소가스의 압력이나 왕복 질량에 의한 관성력 등이 주기적으로 가해지면 이 외력과 같은 진동수에 강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고유 진동과 강제 진동은 별개의 것이지만 만약 둘의 주기가 일치하면 공진을 일으키고 진폭은 증대하여 축의 응력도 크게 됩니다. 따라서 공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크랭크축, 절손 등의 치명적인 고장을 막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엔진에 고유 진동수가 있고 강제 진동이 있는데 이 둘이 겹치면 공진이 발생해서 박살난다 이 말입니다. 쉽죠?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말 들어보셨죠? 모든 물체는 고유 진동수가 있는데 이와 똑같은 진동을 만나면 파괴될 수 있다 라고요. 저도 초등 때 배웠던 게 아직도 생각나네요. 강제 진동의 절과 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축이 비틀림 진동을 하는 경우에 진폭이 0인 점을 절점이라고 하며 축계의 고유 진동은 축에 붙어있는 질량의 수와 배치 및 축의 길이에 따라서 달라지고 진동수가 가장 적은, 즉 주기가 최대로 되는 점은 절점이 하나인 경우이므로 이로부터 순차로 1절 진동, 2절 진동이라 합니다. 말이 어렵지요? 간단하게 이해하면 사인 곡선에서 0을 한 번 닿으면 1절 진동, 두 번 닿으면
이절 진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절의 수가 커질수록 진폭은 작아지겠죠? 기관의 1회전 중 발생하는 비틀림 진동 횟수를 차수라고 합니다. 이 차수는 이행장은 축의 1회전마다 사이클을 완료하므로 그림과 같이 1, 2, 3의 정수차로 됩니다. 사행정은 1회전 때 2분의 1 사이클을 행하므로 2분의 1, 1과 2분의 1, 2 순으로 정수차와 2분의 1 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 식을 배우려고 공부한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고유 진동수는 엔진의 고유한 진동수였지요. 이 고유 진동수는 구성 요소들의 질량 및 구조를 바꿔야 바뀌겠지요. 회전수는 엔진의 회전수, 즉 RPM이고요. 차수는 방금 배운 것과 같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정수 순서대로 있는 거였고요. 이들 간에 식이 있는데 고유 진동수는 회전수 곱하기 차수입니다. 이 식의 풀이는 고유 진동수는 엔진 고유의 진동수였고 회전수는 변화가 있죠. 우리가 빠르고 느리게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차수는 정수순으로 1부터 무한대까지 무지막지하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떠한 회전수에서 어떤 차수가 만나면 고유 진동수와 같게 되어 이게 위험 회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행정 기관이 360rpm일 때 2절 4차에서 공진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 기관의 고유 진동수는 360rpm 곱하기 4 차수는 1440 cpm이 됩니다. cpm은 사이클 per minute 1분당 몇 사이클인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런 1회전의 4주기인 곡선이 360개가 붙어있는 1분에 1440번 사이클의 진동이 고유 진동수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행정 기관은 360rpm을 피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비틀림 진동의 회피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크랭크 축의 크기나 길이를 변경한다. 축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길이를 짧게 하면 고유 진동수는 증가하여 그에 따라 위험 회전수를 높여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2. 관성 모멘트를 변경한다. 플라이 휠, 평형추, 피스톤 등의 질량을 감하여서 관성 모멘트를 작게 하면 고유 진동수는 증가하여 그에 따라 위험 회전수를 높여 피할 수 있습니다. 3. 착화 순서를 변경한다. 부위험 회전수에는 착화 순서의 변경에 의하여 그 정도를 작게 할 수 있습니다. 부위험 회전수입니다. 4. 감쇄 장치의 설치, 즉 진동 댐퍼를 설치하여 진동을 억제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6기통 2행정 사이클 플라이휠 위치가 3T를 가리키고 있다. 어헤드 방향으로 터닝 기어를 작동시킨다면 플라이휠 다음에 TDC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착화 순서를 묻고 있죠. 우리 외웠었죠? 162435 3번 다음이니까 5번이겠죠? OT겠죠? 정답은 A. 다음 문제. 디젤 기관의 운전 중 발생하는 진동의 원인이 아닌 것은 가. 회전 부분의 불평형 관성력과 불평형 모멘트. 회전 부분의 불평형 관성력이 아니라 불평형 원심력 또는 불평형 회전력이 맞죠? 정답은 가고. 나. 왕복 부분의 불평형 관성력과 불평형 모멘트 맞고. 4. 기관 베드의 심한 변형 맞고. 아. 크랭크 축의 비틀림 진동, 종진동, 횡진동 및 종비틀림 연성진동 맞습니다. 다음 문제. 디젤 기관의 크랭크 축에 발생하는 비틀림 진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은 가. 프로펠러의 토크 변동, 그 부하의 변동이죠. 맞고. 나. 왕복 운동체의 관성력, 왕복 운동의 관성 모멘트. 4. 연소가스의 압력, 이것도 곧 왕복 운동의
왕복 운동 작용이죠. 아, 파랑에 의한 프로펠러의 심도 변화. 프로펠러의 심도가 변하면 프로펠러가 뭐 밖으로 나오면 부하가 급격히 감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이것이 우리가 배운 비틀림 진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므로 정답은 I입니다. 가나 사가 맞기 때문에 아는 아니라고 해서 정답을 표시해야 됩니다. 아. 다음 문제. 기관의 비틀림 진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축계의 고유 진동수와 강제 진동수가 일치하면 진폭은 커지죠. 커지고 응력도 커지고. 정답 가네요. 나. 축계와 같은 탄성체는 탄성과 질량에 의한 고유 진동수가 있다. 맞습니다. 4. 축계의 강제 진동은 운전에 의한 연소가스 압력이나 왕복 질량에 의한 관성력 등에 의해 발생한다. 맞습니다. 아. 비틀림 진동은 축계의 피로에 의한 파손을 초래한다. 파손 파괴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가. 자, 다음 문제. 디젤 주기관과 직결된 축계의 비틀림 진동에서 공진 회전수는 가. 고유 진동수를 절수로 나눈 것 아니었죠. 나. 고유 진동수를 진동 차수로 나눈 것이 바로 비틀림 진동에서 공진 회전수, 위험 회전수였죠. 정답은 나입니다. 4. 고유 진동수를 메인 베어링 개수로 나눈 건 말도 안 되고, 고유 진동수를 프로펠러 날개수로 나눈 것도 말도 안 되고. 정답은 나입니다. 우리 아까는 고유 진동수는 회전수 곱하기 차수로 배웠잖아요. 거기서 차수로 나누면 공진 회전수는 고유 진동수 나누기 차수잖아요. 이것을 의미한 겁니다. 다음 문제. 디젤 기관의 1회전 중에 크랭크 축에 발생하는 비틀림 진동 횟수는 무엇인가? 이거 다 말죠. 저희 차수죠. 차수. 정답은 4. 차수입니다. 고유 진동수는 위험 회전수 곱하기 차수 공식, 이것도 꼭 외우셔야 돼요. 절수는 절점이 하나 닿는지 두 개 닿는지 해가지고 1절 진동, 2절 진동 이런 것이었죠. 다음 문제. 6기통 2행정 사이클 디젤 기관에서 크랭크 축의 1절 비틀림 진동의 고유 진동수가 1200cpm이면 주 위험 회전수와 차수는 각각 얼마인가?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그 주 위험 회전 차수는 실린더의 배수만큼으로 늘어나요. 여기서 보면 6기통이니까 6, 12, 18 이렇게 늘어나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몰라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유 진동수는 위험 회전수 곱하기 차수니까 이 가나 4아 중에서 둘이 곱해서 1200이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I입니다. 200rpm 곱하기 6차수 하면 1200cpm 나오잖아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 주 위험 회전수 차수는 이 행정은 그 실린더의 배수로 늘어나고, 사행정은 그 실린더의 절반 차수만큼. 만약에 6기통 4행정이면 3, 6, 9, 12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아까 우리 2분의 1씩 해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I입니다. 자, 다음 문제. 디젤 기관의 크랭크 축에 크랙이나 절손이 일어났을 경우 그 파면의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비틀림 응력에 의한 크랙은 축심의 45도 방향으로 발생한다. 맞습니다. 이거를 비틀림 응력할 때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45도로 끊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가는 맞고, 굽힘 응력에 의한 크랙은 축심과 직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절반으로 딱 힘을 주면 딱 그쪽이 축심과 직각으로 부셔지겠죠. 끊어지겠죠. 굽힘 응력에 의한 크랙은 주유공 등 응력이 집중하기 쉬운 곳에 발생한다. 우리 크랭크 축에 에로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윤활유를. 그쪽에는 이제 윤활유 구멍이 있는데 그쪽이 응력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4도 맞고,
비틀림과 굽힘 응력으로 의한 크랙은 축심에 30도가 아니라 45도 방향으로 생기다 직각으로 절단된다가 맞겠죠? 정답은 I입니다. 다음 문제. 디젤 기관의 축계 진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고유 진동의 진폭은 절이 낮을수록 작다. 이게 틀렸는데 정답은 일단 가인데, 우리 아까 절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1절 진동, 2절 진동. 그 진동이 숫자가 커질수록 진폭은 작아지거든요. 왜냐면 이게 주기 사이클이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림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일단 답은 가입니다. 나. 고유 진동수와 비틀림 진동수가 일치하면 위험 진동수가 된다. 맞고요. 4. 위험 진동수는 고유 진동수를 차수로 나눈 값이다. 맞고, 축의 고유 진동수는 축의 재질, 질량 배치 등에 기인하여 정해진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크랭크축 비틀림 진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고유 진동수와 강제 진동수의 주기가 일치하면 공진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나. 축의 피로 방지를 위해 비틀림 진동을 회피해야 한다. 맞습니다. 4. 플라이 휠, 평형추 등의 질량을 줄여서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하면이 아니라 작게 하면이죠. 작게 하면 고유 진동수가 증가한다. 정답은 4고, 부위험 회전수에서 비틀림 진동은 착화 순서 변경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맞죠? 착화 순서의 변경은 부위험 회전수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다음 문제. 축계의 고유 진동수를 변경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플라이 휠의 관성 모멘트 크기를 변경한다. 맞죠? 플라이 휠의 질량을 줄이면 관성 모멘트가 커지니까 그렇게 해서 고유 진동수를 올리고 이렇게 했었죠. 나. 중간축 커플링의 두께와 지름을 변경한다. 이거는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중간축 커플링의 두께와 지름을 변경한다는 말은 결론은 그거에 연결되는 그 축계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였잖아요. 축계의 크기를 키우면 고유 진동수가 증가하고 위험 회전수를 회피할 수 있다. 그 말이 곧 이거랑 연결되는 말입니다. 중간축 커플링 두께와 지름을 크게 한다는 말은 축계의 크기를 크게 한다. 똑같은 말이죠. 4. 축계의 길이를 짧게 하거나 지름을 크게 한다. 이 말이 곧 방금 위에 그 말이었습니다. 주기관의 폭발 압력을 낮추어 기전력을 감소한다. 기전력은 물체의 기계적 진동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힘을 말합니다. 만약에 주기관의 폭발 압력을 낮추면 기전력이 감소를 하겠지만 축계의 고유 진동수를 바꿀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I입니다. 다음 문제. 크랭크 축계의 비틀림 진동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가. 축의 지름을 크게 하면 위험 회전수를 높일 수 있다. 축의 지름을 크게 하면 고유 진동수가 증가해서 위험 회전수를 높일 수 있어서 회피를 할 수 있다 했죠. 나. 극관성 모멘트를 작게 하면 고유 진동수를 높일 수 있다. 관성 모멘트, 우리 플라이 휠, 밸런스 웨이트 이런 것을 크기 질량을 낮추면 관성 모멘트를 작게 해서 고유 진동수는 크게 하고, 그래서 또 위험 회전수를 회피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 4. 진동 댐퍼를 설치하여 진동을 억제할 수 있다. 진동 댐퍼 설치하면 당연히 억제할 수 있죠. 이게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죠. 주 위험 회전수에서 착화 순서를 바꾸면 이건 아니었었죠. 착화 순서는 부위험 회전수에서 바꾸면 효과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정답은 축계 비틀림 진동의 회피 및 억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가. 주기관의 착화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이나믹 댐퍼를 등으로 기진력을 준다.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역으로 준다 이 말이죠. 맞고, 나. 축계 탄성 커플링의 스프링 정수, 관성 질량 등의 특성을 적당히 선정하여 진동의 부가응력이 허용치 이상이 되도록 하면 안 되죠. 정답은 나. 4. 축계의 치수 변경이나 탄성 커플링 등의 유체 커플링 등을 삽입하여 공진을 회피한다. 축계의 치수 변경이나 탄성 커플링. 말은 어려운데 탄성력을 줘서 진동을 억제한다 이런 말이죠. 기름이
점성 효과나 관성 질량 또는 고무의 탄성 효과 등을 이용한 댐퍼를 이용해서 기진력을 흡수한다. 진동을 발생하는 힘을 흡수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비틀림 진동의 회피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기진력 감소, 진동을 발생시킨 힘을 감소, 나. 고유 진동수 변경, 축계의 크기를 조절해서 할 수도 있었죠. 4. 기진 에너지 흡수, 진동 댐퍼로 흡수하면 가능하죠. 베어링의 위치 변경, 베어링의 위치를 바꾼다고 이게 진동이 회피되진 않죠. 베어링의 위치 변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축계의 크기를 조절해서 그에 따른 베어링의 크기를 변경하는 게 훨씬 맞는 말이겠죠. 4. 디젤 기관에서 크랭크 축의 비틀림 진동을 피하는 방법 중 주 위험 회전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은 딱 봐도 착화 순서 변경이겠죠. 크랭크 축의 강성 변경, 크랭크 축의 크기나 재질을 바꾸는 방법. 나. 착화 순서 변경, 정답 나고. 4. 크랭크 축의 관성 모멘트 변경, 플라이 휠이나 밸런스 웨이트 무게 조절이었죠. 축계의 탄성 커플링 또는 유체 커플링 설치, 진동을 방지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나. 이렇게 해서 착화 순서 비틀림 진동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설명이 100% 이해가, 저도 솔직히 부족한 게 많고 그래도 더 쉽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부분은 진짜 어려워요. 비틀림 진동 이 부분을 책으로 보잖아요. 저도 이 부분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 소식들도 설명하면 우리 혜린이 분들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아니면 이거 시험을 준비하는 있는 선후배님들, 이거 공식 설명 들어가는 순간 다들 이 유튜브 방송 끄실 건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의미랑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만 알아서 이렇게 문제 풀이 7까지, 우리 7문제까지 푸는데도 별로 어려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이 과정의 핵심입니다. 묘지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이렇게 비틀림 진동 어려운 편을 마무리 짓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거 보는데 진짜 한 2-3일 동안 계속 봐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래도 문제를 풀이를 위한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기관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 주변 친구들, 후배님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